학교에서 시험 범위 이런 거 이야기해 준 거 있어요? 시험 날짜는 다 나왔더만. 송현도 나왔고. 의여 어디다 팔먹어서 시험 날짜. 시험에 대해서 학교에서 뭐 말한 거 있는 사람? 뭐 시험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이런 거. 도교재 쓰는 학교는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놀러 가는 날만 알아? 어쨌든 뭐 현재 나온 거로는 시험 다 이 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그러네. 다 여기 4월 마지막 주에서 5월 첫째 주. 이때 시험 보는 것 같아요. 4월 22일이라고? 너흰 또 왜 그래? 3일? 22일부터 3일? 뭐야? 자,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교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나올 것 같다, 라고. 그거 없으면 지금 여러분 시간이면 이거 2차 함수 아니면 4차 방정식까지가 최대입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올 수가 없는 시기예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연립 방정식 있죠. 그거는 나올 수가 없는 기간이 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놀러 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차 22일에 시험 보면 아마 2차 함수까지 나갈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겠고, 다른 학교들도 혹시 시험에 대한 얘기하는 거 있으면 이제 알려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시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거나 뭐 수업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거라도 질문을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아는 한도 내에서 말해줄 테니까. 알았죠? 일단 학교에서 일주일 보냈는데 어때요? 살만해? 너희가 네 반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거듭 말하지만 1등급은 반 1, 2등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쟤 좀 수학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애가 있으면 사실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혹시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할 수도 있는데 1학기 이제 초, 중쯤 되면은 선택 과목이라는 거를 물어볼 거예요. 그냥 미리 좀 설명할게요. 말 나온 김에. 선택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2학년 때부터는 문이과가 갈려집니다. 사실 문이과가 없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목이 달라요. 알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탐을 선택하는가 사탐을 선택하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과학을 선택하냐 사회를 선택하냐. 사회에 대한 과목들이 있고 과학에 대한 과목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 이과 쪽을 진학 희망한다면 2개 하나 정도를 선택하라고 많이 권해요. 근데 이거를 3개, 0개 선택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예 잘못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2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낫다, 나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는 사회 너무 싫어, 과학이 너무 좋아 하는 사람들은 3개, 0개 선택해도 괜찮아요. 알았죠? 그리고 뭐 사탐이라면 2개, 1개 이런 식으로 선택해도 괜찮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자, 근데 그에 따른 부산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과탐과 산탐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국어랑 수학도 이제 과목을 나누게 될 거예요. 뭐 국어는 국어 선생님 말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수학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수학은 결론적으로 크게 2개로 나뉩니다. 미적을 선택할 것인가, 확통을 선택할 것인가, 확통만 할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미적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확통을 선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공통이거든. 이건 선택 여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수학에서 선택하는 건 미적을 하냐 마냐입니다. 미적을 하냐 마냐인데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문과,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공과대학을 갈 수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문제점은 이게 이점이 별로 없어요. 이점이 별로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미적 선택해서 고생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하면 미적이 확통보다 어려워요. 그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한데 어차피 뭐라고 해야 될까? 미적에서 확통으로 도망친 사람 중에 나 공과대학을 가고 싶어. 이과를 가고 싶지만 미적은 너무 힘들 것 같아. 소문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냥 확통만 선택할래 라고 한 사람 중에 1등급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망쳐봤자 그게 낙오는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직접 부딪혀서 버티고 거기서 결과를 얻어내는 게 훨씬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 확통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추가로 기하를 선택하게 돼요. 얘는 2학년 때 하고요. 얘네는 3학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첫 번째 당면한 과제는 기하를 선택하냐 마냐야. 기하 말고 다른 거 선택할 수도 있거든? 근데 기하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참고로 이 기하라는 것도 이제 수능 과목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 등급이 아니에요.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등급이 아닌 과목입니다. 얘는 A, B, C, D로 나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교과서 수준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수학 시험 보면 교과서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 딱 그 정도로 나와요. 딱 그 정도로 나옵니다. 영석고 빼고. 알았죠? 영석고는 선생님이 좀 괴롭히더라고. 그거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근데 그래도 이 A를 받는 게 그럼 목적이 되잖아? A를 받는 게 목적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얘 수행평가랑 지필, 시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수행평가를 만점 맞는다는 전제하에 77점 정도만 맞으면 됩니다. 그럼 A예요. 그러니까 80점 넘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80점도 안 맞아도 된다? 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를 선택하는 게 낫다. 알았죠? 기하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귀찮아져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추천합니다. 알았죠? 네, 일단 배경 설명은 했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너희가 궁금한 게 있어야 내가 거기에 답을 하면서 너희가 정보를 얻어가는 거야. 그렇지? 너희가 궁금한 게 없으면 나도 뭐 도와줄 수가 없어. 자, 각설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부터 질문 받을게요. 유형 8부터 질문. 응? 121번이요? 170번. 어? 100. 야, 앞에서 질문이 없니? 100. 45, 46이요. 섞였어. 저 뭐라고? 188. 뭐라고? 145, 146이요. 또? 또? 172전 질문. 어? 안 들렸어. 예담이 뭐라고? 또? 191이요. 아니, 191. 야, 내가 방금 뭐라 했어? 172번, 170번 전에 질문. 너무 점프해서 물어보는 거야. 170번 이전에 질문 없어요? 128이요. 야, 순서대로 해, 순서대로. 왜 191번을 말하고 128번을 말해? 자, 그 다음.
없으면 170번 이후부터 또 질문. 177번. 네, 177번이요. 또 그 다음 질문. 그냥 쭉 질문하세요, 이제. 다시. 85. 100, 85? 그리고 206번, 7번이요. 또 216이요. 또 또 네, 그럼 여기까지. 121번부터 쭉 풀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것을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혹시 뭔가 이해했죠? 근데 이거 나머지는 내가 직접 구할 수가 있잖아.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이것과 뭐 구해볼까요?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 왜냐면 둘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세로 나누기를 할 수 있죠.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가 플러스 2x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고요. 마이너스 1 하면은 플러스 1 해서 나머지가 4. 이 나머지와 x 세제곱 더하기 2ax 제곱 더하기 a 제곱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이 나머지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서 뭐 대입하면 돼요? 1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a라는 게 마이너스 3 또는 1을 가진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의 합을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식과 구체적인 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를 직접 하는 게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28번. 라지 p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8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지 gx를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내가 원하는 건 2px 마이너스 3g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관심 없고요. 나머지가 궁금하다는 것이며 그럼 이 나머지는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한 값들이 됩니다. 그럼 구해야 되는 건 이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하자. p2가 얼마다? 2 대입하면 0이 돼버리고요. 그쵸? 2 대입하면 7. 2 대입하면 0이 돼버리고요. 3이 됩니다. 그래서 14 빼기 9라서 답은 5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145번.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몫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몫의 개수의 합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조립제법 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리, 마일, 마이, a-2, 2a-4. 그래서 2a 빼기 1. 근데 어차피 몫은 얘잖아. 그치? 몫의 개수의 합 a-2가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되라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몫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누기를 직접 한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개수의 합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개수의 합이라는 거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죠? 기억해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개수의 합 뭐라고 했죠? 이게 x에 1 대입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Q1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Q1을 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Q1을 어떻게 구해요? 여기 R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머지를 직접 그러니까 몫을 직접 구할 거 아니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r이다 라는 거 먼저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x에 1 대입하면요. x에 1 대입하면 a 플러스 1를 마이너스 q1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q1이 a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석적인 접근이긴 해요. 근데 이걸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이 뭐야 나 지금 개수의 합 구하려면 x에 1 대입해야 되는데 그것 좀 번거롭다. 왜냐면 나 2도 대입해야 되고 1도 대입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 나누기 하자. 이게 더 편하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해주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언제나 풀이 과정은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것보다 2개 이상 떠오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게 더 낫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서울에 급히 가야 돼. 그럼 고민을 하잖아. 버스도 탈 수 있고 전철도 탈 수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는데 뭐 선택하지? 고민할 거 아니야. 그 고민이에요. 근데 이 방법밖에 모른다는 건 여러분들이 나 버스 탈 줄을 몰라. 타본 적이 없어서 나 지하철만 타고 가야 돼. 라고 제한이 생긴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경로가 적어지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버스도 탈 줄 알고 지하철도 탈 줄 알아야지. 그치? 그래야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또는 좀 더 싸게 가는 방법을 알 거 아니야. 그쵸?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146번. 아, 맞다. 오답부터 검사 안 했네. 이따 오답부터 검사할게요. 자, 오답 자기 안 썼다. 하하, 6대. 다음 시간부터 오답부터 쓰세요. 알았죠? 오답부터 안 쓴 지 좀 오래됐지, 맞지? 안 쓴 지 오래된 사람들도 있죠. 뭐 주영이랑 은찬이는 꾸준히 써왔지만 오답노트 쓸게요. 다 쓰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만큼인데 다 쓰면 고통스럽잖아. 그치? 근데 오답노트는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쓰는 건 똑같은데 좀 많다 싶으면 뭐 많으면 유형별로 하나씩 아니면은 뭐 단원에 그래도 뭐 한 수업당 4-5개씩 정도만이라도 오답노트 쓰세요. 알았죠? 지금부터 오답노트를 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답노트를 지금부터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 전날 보려고 쓰는 거예요. 알았죠? 시험 전날 보려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 너희들이 뭘 공부할 거냐? 당연히 전체를 한 번 다 훑는 게 제일 좋아. 자, 근데 물리적으로 그게 힘든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시험 전날은 그래 수학만 볼 테니까 아마 1학년 1학기는 수학만 볼 거예요. 그러면은 쭉 다 훑을 수 있지. 근데 학교에 딱 갔어. 시험 전에 1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어. 뭐 볼 건데? 그때 그거 보려고 이거 쓰는 겁니다. 미리. 알았죠? 그럼 오답 노트에는 뭘 적는 게 좋냐?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 성실성이랑 자기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오답 노트에는 핵심 아이디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 아이디어랑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다 뭐 표시를 해두던가 그런 거죠. 그럼 뭐 다른 풀이 라던가 뭐 풀이가 긴 거는 그럴 수 없겠지만 핵심 아이디어, 다른 풀이, 그리고 이제 생각의 진행 방향. 왜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푸는가? 왜 이렇게 푸는가? 그런 것들을 적어주면 좋아요. 왜냐면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한 달 뒤에 너희가 똑같이 생각하라는 법이 없거든. 당연히 그래요. 그쵸? 한 달 뒤에 너희가 뭔 생각했는지 알아? 이 문제 보면서?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적어두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 전에 보면서 아,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틀린 생각이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풀이만 적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풀이만 적는 건 좋지 않아요. 근데 보통 오답부터 쓰다 보면은 이제 쓰기에 급급하니까 풀이만 적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뭐 본인이 선택할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사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선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아, 이 문제는 내가 진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던가, 이 문제는 내 생각엔 좀 중요해 보여. 라고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한번 써보라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다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답 다음 시간부터 검사할 테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못 썼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건 쓰세요. 알았죠? 많이 안 써도 돼요. 한 문제, 두 문제를 써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fx 146번 볼게요. f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뭔가가 있고요. 나머지가 3x 플러스 2입니다. 근데 이 q1x라는 거를 x-1로 나누면 몫이 다른 게 있고요. 나머지가 2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리고 x-1 q2x 더하기 2 더하기 3x 플러스 2 이렇게 써지는데요. 그럼 얘를 뭐 한다고? 얘랑 여기를 전개합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1 q2x 더하기 2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3x 더하기 2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얘가 내가 찾는 이게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이만큼이 된다는 거죠. 얘가 x니까 R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예요? 6, 5,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3이다. gx라는 것을 x제곱 더하기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요. 나머지가 2x 더하기 5입니다.
2fx 더하기 3g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뭐 구하려면 2f-2 더하기 3g-2를 구하면 되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예요? 3.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예요? 1. 그래서 뭐 9.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안 써주면 잘 모르려나? 이렇게 이렇게 1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번 보면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뭔가가 있고요. 나머지가 2x 더하기 4예요. 내가 이걸 x-1로 나누면요. 몫이 뭔가가 있고요. 나머지가 없습니다. 이때 원하는 것은 이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 건데요. 이걸 어떻게 접근한다?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잖아. 다 등호라고. 그쵸? 그럼 내가 얘를 이 x제곱 더하기 1로 묶으면 여기가 이렇게 묶인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ax제곱이라는 것도 x제곱 더하기 1로 묶이기 때문에 이렇게 a라고, 그쵸? 써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되잖아?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2x 더하기 4가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나머지는 요거랑 이제 a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제 a만 구하면은 나머지 여기에 문자가 거의 없어지는 건데 x에다 1을 대입하면요 0이 되고요. f1은 그치? 근데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a 더하기 6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자, 내가 찾는 나머지 Rx 나머지는 얘랑 곱하고 얘를 더한 값 a의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되고요. 그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160번) 볼게요. fx라는 게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뭔가가 있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입니다. 더불어 x-3으로 나누면 몫이 뭔가가 있고 나머지가 3이에요. 이때 x-1의 제곱 x-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도 이제 뭔가 인수분해처럼 보인다고 해서 희망을 품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는 힌트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묶어주면요 x-3 q3x랑 여기 더하기 a까지 이렇게 묶인다는 거죠.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2x 더하기 1이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 똑같죠.
자, 이때 지금 내가 얘를 이제 힌트로 써먹기 위해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f3이라는 값은 3이 되는데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3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0 더하기 a 한번 써볼게요. 0 더하기 a 더하기 7 이게 되고요. 4a 더하기 7이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라는 값은, 그러니까 rx라는 나머지는 요거랑 곱하고 얘까지 계산하는 거라서 a의 x-1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헌데 내가 원하는 건 R1이죠? 아, 미안해요. R2죠? R2는 얼마예요? 2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세 문제 다 똑같지? 두 문제 다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접근해주면 됩니다. 네, 170번 으로 넘어가죠. (170번) px라는 애가 px 더하기 4가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그리고 5-px라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이런 이야기죠. 이걸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px는 얘를 넘기면 x-1의 제곱 q1x 더하기 빼기 4가 되겠고요. 이것도 이항하고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이걸 이항하고 이항했기 때문에 이게 q2는 아니고요. 마이너스 q2x 그렇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5 이렇게 써집니다. 사실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상수항을 구하는 거고요. 상수항을 구해달라는 건 이게 전혀 상관이 없잖아. 상수항을 구해달라는 건 0 대입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0 대입해달라는 게 이거랑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1 대입한 거랑 2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랑. 그럼 그럴 땐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야? 그냥 px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아예 상관없는 걸 대입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이때는 그냥 px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럼 px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그 생각부터 하는 거죠. px가 몇 차식? 3차식이죠. 그치? 근데 지금 이미 얼추 기반을 만들어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골라서 그냥 쓰는 거예요. px를 다음과 같이 쓰는 거지. 3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x 더하기 b 빼기 4 이렇게. 여기 있는 것도 1차고 얘도 1차일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씁니다. 그쵸? 얘라고 쓰고 이제 a와 b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그냥 말로 a와 b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a와 b를 구하기 위해 누구를 힌트로 잡으면 돼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걸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p에다가 2를 대입하면요. p에 2 대입하면 5죠.
대입하면요. 1 곱하기 2a 더하기 b 빼기 4가 되고요. p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한 것도 5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9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더하기 빼기 4 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a 플러스 b가 9라는 것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이라는 거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에 따라 a는 2, b라는 값은 5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px는 최종적으로 x-1의 제곱 2x 플러스 5 빼기 4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게 p 0이죠. 이게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은 0 대입한 값입니다. 그래서 p0은 5 빼기 4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전개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문제를 혼자서 못 푼다고. px라는 거 일단 문제에서 말하는 걸 식으로 구현해 봤어요. 이건 그냥 진짜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야.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들어간 게 아예 없어요. 생각이란 걸 하지 않아도 여기까지는 써야 된다.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px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 이것들을 보면서 px에 대해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상수항 p0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하냐고. 이걸 구하려면 여기 있는 힌트랑 아예 관련이 없기 때문에 px를 구해야 되고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첫째 줄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작성한 다음에 a와 b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의 흐름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선 이제 이거를 힌트로 삼는 거죠. 그치? 이걸로 식을 작성하고 이걸로 힌트로 삼는 겁니다. 그쵸? 2 대입한 것도 5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한 것도 5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려운데 이건 시험 주제에 좀 잘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주제예요. 다항식을 이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주어진 상황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사실 중요한 건 저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저겁니다. 뭐야 이거 3차식 구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사실 나머지 정리를 풀다 보면 그 식을 구해야 되는 순간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와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아 이건 구해도 돼, 구하면 안 돼, 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럼 힌트는 뭐냐면 이 3차식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보통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수를 알려주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해야 되는 경우를 많이 유도해요. 171번도 그래서 그런 거죠. 3차식 fx가 1-fx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고요. fx 플러스 8은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해주면요. fx라는 애가 x-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q1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의 제곱 q2x 빼기 8 이렇게 써진다는 겁니다. 자, 얘가 3차식이라고 말을 했으므로 우리가 fx를 구할 건데 fx를 뭐라고 쓸 거냐? x 더하기 2의 제곱 ax 플러스 b 빼기 8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야, 왜 아무도 말 안 했냐? x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아, 나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썼어요. 이걸 구하기 위해 얘를 힌트로 삼겠다는 거죠. f1은 1이고요. f-1도 1이라는 겁니다. f1은 1 대입하면요. 9 곱하기 a 더하기 b 빼기 8이고요. 마이너스 1은 1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8이라서 a 더하기 b는 1이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고 b는 5가 됩니다.
뭐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F2죠. F2는 16 곱하기 마이너스 8 더하기 5 빼기 8이라 마이너스 53 이렇게 잠깐만 3, 48, 56인데? 56 이렇게 구해집니다. 푸는 방법이 똑같죠? 네, 정말 똑같습니다. 좀 정리하시고요. 171번이 아니라 1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2라는 걸 x제곱 빼기 x-2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x-2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입니다. 그럼 fx라는 게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1x 나머지가 3x 더하기 1인 거죠. 자, 내가 원하는 건 fx 더하기 1이래요. fx 더하기 1이라는 건 여기다가 애초에 x 더하기 1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x-1 곱하기 x-2 q1에 x 더하기 1 더하기 3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x제곱 더하기 x-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라고 했는데 웬걸? 바로 볼 수 있죠. 얘랑 얘랑 똑같죠, 애초에. 그래서 그냥 얘가 됩니다. 자, 그래서 R2는 6 더하기 4, 10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질문 있나요? fx 더하기 1은 여기 x 대신에 여기 있는 x들 대신에 전부 다 x 더하기 1 대입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하필 물어본 x제곱 더하기 x-2가 여기다 x 더하기 1 대입한 값이네. 그럼 나머지가 달라질 리가 없지. 똑같다는 거죠. 위랑 아래랑. 식을 많이 적어보고 그들 간의 관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요. 84번 보겠습니다. fx를 3x-2의 제곱으로 나누고 싶은데 조립제법을 했어요. 그쵸? 근데 조립제법을 하면 조립제법을 지금 2번 했잖아. 그치? 그럼 2번 한 그 결과는 뭐냐면요. 조립제법을 계속 한다는 건 뭐야? 연조립제법 말하는 거죠. 맞아요? 연조립제법이 어떻게 된 거냐면 x-3분의 2에 더하기 5라고 첫째 줄, 이게 첫째 줄, 첫 번째 조립제법 한 번 했을 때의 결과고요. 이게 1회차. 그럼 그 두 번째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이 괄호를 쓴 거예요. 뭐라고? x-3분의 2 그리고 9x-27 빼기 3 더하기 5 얘가 2회차입니다. 이게 2회의 결과예요. 알았죠? 이겁니다. 오케이? 이게 조립제법의 결과야.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한 번 했을 때 뭔가 나오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조립제법 한 거잖아요. x-3분의 2로. 그랬더니 몫이 이거고요. 나머지가 이거죠.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1회차, 이게 2회차. 그럼 얘를 전개하면 x-3분의 2의 제곱 9x-27 마이너스 3에 x-3분의 2 더하기 5라고 써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3x-2의 제곱인 거죠. 그럼 3x-2의 제곱이야 이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 이 9를 넘겨줘야 됩니다. 9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9를 넘겨주면 3x-2의 제곱에 x-3 빼기 3x 플러스 7 이렇게 써지겠죠.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입니다. Q5 더하기 R2는 5 대입하면 2고요. 2 대입하면 1이죠.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럼 85번도 똑같죠? (185번도)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5. 이게 첫 번째 x 마이너스, 이거는 그냥 다 써볼게. 이게 표 있는 것까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했을 때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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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이게 5죠. 이거를 2로 조립제법 했을 때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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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가 아니죠? 얘가 마사죠. 그리고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했을 때 네모, 알려줬네. 1, 마이너스 2죠. 자, 요만큼의 결과가 뭐냐면요. 뭐라고 쓰냐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요. 나머지 5다.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뭐가 되냐면 방금 썼던 이 fx 는 x 플러스 1이라고 썼잖아요. 그쵸? 거기에 이제 빨간색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요. 나머지가 빼기 4다. 요 기존에 있던 더하기 5가 써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얘까지 해주면요. 뭔 말이냐면 이 fx라는 것을 x 플러스 1로 계산했을 때 이 빨간색이 x 마이너스 2 빼기 4 이렇게 써지는데 여기 있는 몫이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공간이 좀 협소하죠? 대괄호 해야 되나? x-2로 나누었을 때 나와 있던 여기가 q2예요. 여기가 q1이고. 그쵸?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1이고요. 나머지가 2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나머지 마사가 있는 거죠. 끝. 복잡하죠? 내가 원하는 건 2, f에다 2 대입하는 겁니다. 2 대입하면요. 3 곱하기 대괄호 0이죠? 싹 다 0. 그래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이 QEX가 이렇게 된 거고요. 이만큼. Q1X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몫을 나눈 거고요. 몫을 다시 나눈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2를 대입하면 여기는 3인데 여기가 0이니까 이만큼이 날아가죠. 얘만 남는다는 겁니다.
사실 역추적해도 되긴 해요. 뭔 말이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인데 저기 뭐야? 야, 이거 잘못 썼는데 아무도 지적 못했네. 자식들. 뭐 상관은 없긴 해요. 대세히 답은 저 지장이 없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인데 여기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죠. 여기 1이었고요. 그쵸?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1과 2 곱하면 2란 말이야. 2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원래 마이너스 3이었던 거죠. 그 마이너스 1을 쓰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4라는 건 원래 마이너스 2였다는 거고. 이렇게 역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연조립제법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연조립제법 하는 거죠. 연조립제법의 의미예요. 실제로 전개하면은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집니다. 우리가 이게 그 x-a에 대한 내림차순 할 때 많이 했던 건데 전개하면요. 이 세 개 다 붙어 있는 거에 잠깐만 이 공간이 위에다 쓸까? 아래에 쓰는 거랑 똑같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에 대한 개수는 여기 1이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에 대한 건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얘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5.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조립제법 한 의도예요. 그러니까 처음 했던 거에 그러니까 세 개 다 있는 거의 개수는 얘, 두 개만 있는 거의 개수는 얘, 하나만 있는 거의 개수는 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개수는 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죠. 자, 이어서 188번으로 넘어갈게요. 인수정리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항식을 얼마나 간편하게 쓸 것인가, 빠르게 쓸 것인가, ax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쓰는 거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쓰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f-3은 f0은 f3이라는 걸 보면서 세 개가 같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k라고 쓴다면 이 fx라는 게 최고차항 개수 1, x 플러스 3, x-3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거죠. 이게 인수 정리입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k고요. 0을 대입해도 k고요. 3을 대입해도 k죠. 근데 문제는 얘가 뭔지 몰라. 그때 문제에서 알려준 거 뭐? f에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1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k, 즉 마이너스 8 더하기 k가 0이므로 k는 8이 되고요. 원하는 f-2는요. 뭐 1은 안 써도 되겠죠?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8이라서 1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식을 얼마나 깔끔하게 쓸 수 있는가, 이거 보고선 이 식을 쓸 수 있는가, 그게 되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이 유형이 나온 거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수능까지 나오는 주제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됩니다. (190번도) 똑같죠. f1-1은 f2-2는 f3-3은 똑같은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k라고 씁시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근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변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 변하고 있는 게 얘랑 똑같이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fx 빼기 x는 k,
이거의 근이 1, 2, 3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x 플러스 k 이걸 이항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걔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왜냐면 1 대입해도 0이고요, 2 대입해도 0이고요, 3 대입해도 0이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A라고 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fx가, 최종적으로는 아니죠. A에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더하기 x 더하기 k 이렇게 써주는데, 이걸 구하기 위한 힌트가 뭐냐면 얘를 x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된다는 거죠. 자, f에다 0 대입하면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고요.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죠.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a 더하기 k입니다. 자,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7이고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4a 더하기 k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집니다. 저 둘을 연립해줘야 돼요. 여기다 대입한 거랑 여기다 대입한 거를 관련 짓는 거죠. 이거를 기반으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6a 더하기 k고요. 넘기면은 8은 마이너스 24a 더하기 k라서 둘을 빼주면 18은 마이너스 18a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에 따라 k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F4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어떻게 되죠? 4 마이너스 16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이렇게 됩니다. 다시 fx가 뭐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더하기 x 빼기 16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 형태가 똑같다라는 걸 보면서 k라고 쓰고, 그것을 이렇게 fx 빼기 x는 k의 근이 1, 2, 3이다 라고 보면 근이라는 개념은 인수를 알려준다 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식을 저 빨간색처럼 쓰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과 관련 지어서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했다. 아직도 4문제 남았네. 191번 4차 다항식이라고 했죠. P1, P2, P3이 0이다. 아까 말했어요. 대입해서 0이면 뭐라고? PX를 최고차항계수 1이라 했으니까 X-1, X-2, X-3.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X 플러스 K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4차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에서 P에다가 4를 대입하면 3이 된다 했어요. 이게 P, X를 X-4로 나온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k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며, 그래서 p에다가 5를 대입하면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36 이게 되겠죠. 대입해서 0인 거 보니까 얘는 4차식이라서 근이 4개 있어야 되는데 근은 3개밖에 안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근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고, 그걸 구하기 위한 힌트를 하나 제시했고요. 그 힌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줬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이어서 20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뭘까? 여기 얘네들은 왜 들어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쵸? 그래서 얘랑 얘를 우리가 신경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가 뭐가 되죠? 0이죠. 마이너스 6p1. 마이너스 6 곱하기 p1이 0이라는 건 뭘 알려주는 거예요? p1이 0이네. 그쵸? 그 다음에 x에 또 뭘 집어넣어요? 7을 대입해봐요. 왜? 뭐가 될 거니까 6 곱하기 p5라는 애가 0이 되니까 그럼 얘가 뭐야? p5가 0이죠. 대입해서 0이다. 뭘 알려준 거라고? 근을 알려줬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인수분해. 근데 얘가 3차라며 3차인데 근을 2개밖에 안 알려줬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하나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써달라는 거죠. x-1 곱하기 x-5. 최고차항 개수 말한 적이 있나요? ax 플러스 b.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곱하기, 이건 또 뭐라고 써요? 그냥 mx 더하기 n이라고 쓸까요? 더하기 2x 빼기 12라고 합시다. 자, 난 어쨌든 P4를 구하려면 A랑 B를 구하든 M이랑 N을 구하든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돼요. 누구를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누구를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를 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죠? 이걸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힌트를 찾을 게 없어. 왜냐면 대입할 게 없잖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사실 이걸 이용하겠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m과 n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p1은 0이라 했죠.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m 더하기 n 마이너스 8 이게 됩니다. 그래서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8 이게 첫 번째로 나오고요. p에다가 5를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것도 5 대입하면 얼마예요? 27 7 곱하기 5m 더하기 n이 잠깐만, 이게 5 대입하면 0이죠. 그러면 5m 더하기 n은 0이다. 이게 됩니다. 자, 이 둘을 연립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m이 얼마? 2고요. n은 얼마?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x가 최종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에
2x-10 더하기 2x-12 되고요. 다음에 P4의 값은 얼마? P4는 대입하면 얼마죠? 16,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집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학교 시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보통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보통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두 문제 마저 하고 쉬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목과 x-2로 나누었을 때 몫에 대해서 썼어요. 그럼 일단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써야죠. 이걸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고요. 나머지는 몰라요. A라고 할까요? R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R이. 근데 Q2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 F2랑 똑같았는데 F2는 얼마예요? R2잖아. 그치? 그렇대요. Q1 1 더한 거랑 Q2에 1 더한 거. 잠깐만. 근데 Q1에다가 1 더하면 뭐예요? 대입하면? 뭔지 몰라. 그치? 근데 Q2에다가 1 더하면 알잖아. R2라며. Q1에다가 1 대입하고 R2를 더하면 얼마? 6이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일단 Q2 여기에다가 뭐 대입한다고 했어요? 뭐 대입한대? 뭐 대입한대? 1 대입한다며. 지금 Q2, 지금 여기가 Q2잖아. 여기다 1 대입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F에다 1 대입합니다. F에 1 대입하면 얼마야? R1이죠? 근데 이 F1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한다는 건 마이너스 Q2의 1 더하기 R2. 어라? 방금 Q21이랑 R2랑 뭐라 했어요? 같다 했잖아. 그럼 둘 빼면 얼마야? 0. 네, R1은 0입니다. 그쵸? R1은 0이에요. 그러면 이 fx라는 애가 x-1 곱하기 x-k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1을 대입해서 0이라며 그치?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x-1 곱하기 x-k 이런 형태가 됩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Q1x예요. 얘가 Q1x고요. 그리고 R2라는 것은 F에다가 2를 대입한 거잖아요. 그쵸? 2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2-K가 됩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Q11 요거 Q1에다 1 대입한 거랑 Q2에 1 대입한 게 6이라고 했죠. 여기에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Q1 1 더하기 R2의 값은 1-K와 2-K를 더한 게 6이라 했잖아. 그래서 3-2K가 6이 되는 거니까 K가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F3은요 나왔죠? 2 곱하기 3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 이것저것 대입하다 보면 결과가 나온다. 문제에서 쓰라고 한 거 썼고요. 그 다음에 하라고 한 거 썼어요. 이제부터 얘네들을 관련 짓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쓰라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조건 가와 나를 쓴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R1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F에다가 1 대입한 거랑 R1과 R2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F에다 1을 대입했더니 R1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에다 1 대입한 거랑 여기에 1 대입한 건 당연히 같거든.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해봤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더라. 0이 됐더라.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네. F가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근데 여기 X-1곱하기 Q1X라고 썼으니 이게 Q1X가 되며, 그걸 지금 이제 다시 문제에서 줬던 힌트를 적용해서 힌트를 연결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식을 정말 많이 써보고, 그러니까 일단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쓰는 것, 거기에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단순 계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거듭 말했지만 2차식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식을 직접 찾는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216번 보면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에 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20 마이너스 10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대요.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4와 x 플러스 5 인수분해가 따로 된다는 거지. 그치? 왜냐면 얘네들은 치환할 게 없잖아. 그러면은 인수분해 되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를 기준으로 얘를 x라고 잡으면 여기가 x 더하기 3이니까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이 돼서 x 더하기 5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풀면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0과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뭐야 이거 왜 라지 x로 썼지? 끝! a, b, c, d 더하면 얼마예요? 25인가요? 한단 10분 쉬었다가